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국내에는 110, 그러니까 롱바디 모델만 먼저 소개가 됐고요. 90 모델은 곧 도입이 된다라고 하죠. 트림은 S, SE, HSE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트림은 S 트림입니다. 기본형에 해당이 되고요. 바디 컬러랑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실제 차라는 느낌보다는 아이들 블록 같아요. 레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레고의 디펜더가 있기도 하죠. 범퍼 디자인도 오밀조밀하기보다는 좀 덩어리감을 많이 보여준 것 같고요. 잔뜩 화가 난 듯한 느낌의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 동그란 원형이 아니고 사각형의 안쪽에 원형을 넣고 위쪽을 좀 잘라냈죠. 그래서 조금 더 화가 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펜더는 오버 펜더 형태로 굉장히 좀 터프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 재질 같은 것들이 오프로드에 아주 적합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입니다. 인제니오 엔진이죠. 배기량은 1999cc고요. 240마력에 토크는 43.9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110 모델은 측면에서 봤을 때 길이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너무 장난감 같은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어떤 볼륨감, 그러니까 성과 면을 강조를 해서 날카로움보다는 단단하고 야무진 듯한 느낌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개성 강한 느낌은 측면에서도 연결되고 있고요. 전장이 5m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를 제거하면 실제 길이는 4m 70에서 80 그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휠베이스가 3m를 넘다 보니까 앞뒤 오버행도 굉장히 짧고요. 차가 작아 보인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S 트림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는 255, 65, 19고요. 본격적인 오프로드 활동에 잘 어울리는 구성입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디젤 모델 인제니오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애드블루 갖춰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는데 이쪽에도 뭔가 좀 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전할 때 보면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 친구가 자꾸 저는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앞쪽에 비해서 축구면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조금 덜 드는 것 같고요. 단순한 선과 면들이 좀 심플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사다리꼴 형태의 후면부는 전형적인 SUV의 모습이고요. 터프한 이미지를 조금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나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D로 마무리되어 있는 테일램프는 조금 소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인 디자인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자리 잡았으면 좀 어색할 것 같죠. 아래쪽에 디퓨저는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배기는 양쪽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운전석 뒤쪽으로만 정면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래쪽의 부품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부지고 든든한 느낌이 좋습니다. 디펜더 110 D240S 모델입니다.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은 이렇게 여실 수가 있는데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조건이라고 하면 반대로 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같은 거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공을 해주는 여러 가지 킷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용도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에 이 무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좀 튼튼하고 오염하고 흠집에 강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옷걸이 같은 것들도 있고 이쪽엔 밴딩 처리도 잘 되어 있네요. 여기에도 밴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알파 윈도우라고 하던가요? 이 위쪽에 독특하게 이렇게 창이 뚫려 있는데 요거는 실제 운행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위로 이렇게 쳐다봤을 때 하늘이 보이니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차박 같은 거 하실 때 거의 플랫하게 이 2열 시트가 접어지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고를 이 뒤쪽에서 이렇게 높낮이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LED 타입으로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좀 밀어놓고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끈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들어 올려지는데 공간이 꽤나 깊습니다. 그리고 펑크 스위킷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공명음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 스티로폼을 아주 크고 꽉 차여지게 잘 짠 것 같아요. 이 패널 자체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시트를 접을 때는 일단 안장을 이렇게 들어서 안장을 먼저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일단 빡빡한데 이렇게 빼주고 나서
이 뒤에 헤드레스트도 접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접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받이에 이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네, 이렇게 평평하게 가능하죠. 뒤쪽에 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거의 평평하게 2열 등받이가 접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라 그러면 위쪽에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큰 이 짐들 싣고 나르는데 부족함도 없고요. 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실 때에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넓고 좋네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 에어 게스식 리프트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토퍼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딱 이렇게 닫아지는 각도만큼만 고정을 해줍니다. 차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도 이게 쉽게 이렇게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좀 빡빡하게 닫힙니다. 스마트 키는 금속하고 이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무게감도 약간 있고 디자인이 심플하죠. 아웃사이드 핸들에는 뒤쪽에도 이렇게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락, 언락을 앞쪽, 뒤쪽에서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실내도 약간 장난감 같은 이미지는 여전히 이어가는 것 같고요. 재질 같은 것들이 오염하고 흠집에 굉장히 잘 버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3m가 넘다 보니까 앞뒤 좌석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제 크기보다는 차가 조금 더 크게 덩어리감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의 재질을 보면 오염하고 흠집에 굉장히 강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조금 넓고 깊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맵포켓 같은 것들도 활용도를 높여놨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없고요. 이 바닥도 보시면 다 이 우레탄 재질로 깔끔하게 이중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염하고 흠집에 정말 신경 안 쓰고 막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데 흙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도 청소하기도 굉장히 수월했고요. 또 센터 터널 이 측면 벽면에도 카펫 같은 걸로 안 하고 딱 이 우레탄 재질로 마감을 해주니까는 그냥 쓱쓱 닦으시면은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시트는 단순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착자감 같은 것들은 좋았고요. 또 이 타고 내릴 때 망가지기 쉬운 부분은 가죽이 아니고 이 패브릭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좀 질이 내구성이 좋을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단단한 듯 싶지만 각도가 나쁘지 않아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시트가 위아래 높이 조절은 이 핸들로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마치 사이드버스터 조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4way 타입의 럼버 서포트입니다. 이 통합되어 있는 스위치고요. 슬라이딩은 여기서 레버를 잡아 당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어 노브가 SBW 방식의 스틱 방식인데 위쪽으로 좀 있어서 센터 터널의 이 아래쪽도 이렇게 뻥 뚫려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스티어링은 4스포크 타입인데 이 재질이 되게 장난감 같아요. 그래서 이질감이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 이 그립 같은 거 잡아 보면은 가죽 질감이 좋아서 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수납물 같은 거 보관하시기 너무 좋고요. 아무튼 다시 봐도 이 재질감이라든가 디자인이 정말 과감한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2리터 디젤 엔진인데 생각보다 초기 시동 시에 그렇게 거친 느낌은 많이 들진 않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하고 이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거리 조절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는 12.3인치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응을 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레이아웃 같은 거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저는 듀얼 다이얼인데 싱글 다이얼로 바꾸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전체 지도 화면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 듀얼 다이얼로 가지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아무튼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것 같긴 해요. 비상등 스위치는 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썩 편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패널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위에를 누르려고 하면은 몸이 좀 움직여야 됩니다.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패널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 이 촉감 같은 것들이 딱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부드러우면서도 손에 이렇게 착착 감기는 듯한 느낌이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주사선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약간 깜빡거리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예,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공조장치 같은 것들도 연동도 잘 돼 있고요. 후진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가 생각보다 이 광각인데 그렇게 많이 거슬리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성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기어는 스틱 타입의 SBW인데 이 째깍째깍하는 이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조장치가 되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누르면, 예, 시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열선은 3단까지 조절 가능하고, 통풍은 통풍은 없네요. 열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바람개비 모양을 이렇게 누르면 바람의 세기를 컨트롤 하실 수도 있고, 이 온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푸시 딱 누르게 되면 조수석 쪽 열선 스위치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 같은 것들은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디펜더의.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USB 단자 C타입, 그 다음에 유심카드 넣으실 수가 있어요. USB-A 단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커버링 돼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인데 요거 이렇게 딱 닫아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센터 터널이 굉장히 두툼하고 크거든요. 네, 여유가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양쪽에서 다 팔 이렇게 딱 거치하시기에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공간은 생각보다는 조금 좁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깊이가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 조명 같은 거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네요. 이런 끝에 마무리들도 신경 잘 썼고요. 이 위쪽에 공간이 펑 트여 있어서 여기에 수납물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턱이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 이렇게 많이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도, 여기는 USB 충전 단자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커버링 깔끔하고요. 조석 수납하면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은 괜찮아요. 높이만 조금 높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선바이저는 안쪽에 조명이 내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LED로 조명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연동식입니다. 그리고 맵등도 준비가 되어 있고, 터치 타입인가요? 여기 터치 방식이네요. 터치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선글라스 케이스입니다. 룸밀러는 이 테두리 부분을 얇게 해주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여기도 선바이저가 있나요? 이것도 가리는 햇빛 가리개 역할 같은데 좀 독특합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요만큼, 끝까지는 내려가주지. 너무 치사하게 남죠. 요만큼 남네요. 앞쪽하고 디자인이나 재질 같은 것들은 같고요. 뒤쪽에 발 공간이 좀 독특합니다. 여기는 공간이 괜찮은데 이게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꺾여서 편하기는 한데, 여기 요 높이가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불편한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으시는 분들도 발 공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고요.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은 이 안장이 이렇게 접어지고 이 뒤에 시트가 폴딩이 되면은 꽤나 넓은 공간, 이렇게 플랫하게 공간이 형성이 돼서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잡아 당기시면은 안장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ISO 픽스 잊지 않았고요. 헤드레스트는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각도 조절이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여기도 이 랜드로버 차량들이 보면 센터 터널이 이렇게 넓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암레스트가 넓고 편안합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고, 안쪽에 이렇게 고무 같은 걸로 잘 마무리 해놔서 안 흔들리고 음료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닿는 부분은 패브릭으로 이 오염하고 흠집이나 이 상처 같은 거에서 많이 좀 잘 버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내구성 좋아 보입니다. 타고 내릴 때에는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참 유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편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타고 내릴 높이가 약간 있어서 그렇게 막 편한 건 아닌데, 요거 잡고서는 타고 내리면은 또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옷걸이도 고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인포테인먼트용으로 뭐 화면 같은 거, 아이패드 같은 거 고정하실 수도 있고, 간이 식탁 같은 것도 고정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좋고요. 여기에도 또 깨알같이 USB 충전 단자를 마련해 놨네요. 에어벤트 두 개 갖추고 있고요. 리어 전용입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되네요.
여기에도 12V 파워 아울렛, USB 충전 단자 2개, 12V 파워 아울렛 2개, 이렇게 해서 4개를 갖추고 있어서 뒤쪽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도록 준비 잘 해놨습니다. 바닥이 여기가 조금 불편해요. 여기까지는 편한데 이게 약간 각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자세는 좋거든요. 근데 요 발 공간이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 좌우 딱 대칭형이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수평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죠. 스티어링 휠은 뒤에서 이렇게 다시 봐도 너무 좀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110 모델이고요. 롱바디죠. D240S 트림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인제니움 엔진은 랜드로버 제규어 라인업에 고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 랜드로버 디펜더에 비교를 해보면 힘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40마력의 토크가 43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이 궁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팍 치고 나가는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터보렉 같은 거를 느껴지게 하면서 또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자유도가 조금 높죠.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는 조금 단단한데 통통통통 튄다기보다는 쫀득쫀득쫀득하면서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적고 좀 편안한 느낌의 승차감을 아주 잘 구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8단 미션은 기어비가 비교적 좀 여유있게 흐트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240마력 정도의 토크 43.9인가요? 45가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힘이라고 하면 힘이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쉽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차가 알루미늄이고 뭐 바디 강성을 여러모로 다 보완을 했다라고 해서 2톤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5톤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게를 운영하기에도 그렇게 뭐 버겁다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다만 이제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약간의 아쉬움은 남게 되는데요. 공인연비가 9.6km고 도심에서가 8km대 후반, 고속도로에서가 10km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주행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9.3 정도를 유지를 해줬고요. 가장 안 좋았던 연비는 7.2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발끝 신공 발휘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신경을 좀 써서 운행을 해보면 11.3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연비에 그렇게 좀 급하게 끼워드시네요. 연비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신경 쓰고 운행을 하시면은 나름의 또 연비도 조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쉬운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2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첫 번째는 연비. 연비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해보면 조금만 더, 조금만 2자리만 딱 유지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격 부분인데요. 랜드로버 제규어 차량들,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들이 비교적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프로모션이 붙기는 하는데 디펜더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나왔고 좀 핫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모션이 거의 없죠. 일부 조금 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차량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아쉽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나름 또 잘 버텨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랜드로버가 분명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의 전장이 5m가 넘는데 사실상 실제 크기는 뒤에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선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m 70에서 85 사이가 될 텐데 산타페보다 약간 짧거나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4m 70, 80이 안 되는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휠베이스가 3m가 넘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주 잘 버텨줍니다.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확실히 이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이나 잔디 더 큰 진정 같은 것들도 아주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이 친구는 본격적인 오프로더인데 글쎄요, 120 모델은 휠베이스가 3m가 넘고 90 모델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90 모델 숏바디 모델이 들어오면 그 친구가 제대로 된 오프로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휠베이스가 길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은 이 오프로드에서는 가운데의 길이가 좀 길다 보면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썩 바람직한 밸런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면은 진입각하고 이탈각이 또 나름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오프로드에서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대부분 도심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이 굉장히 개성강한 외모잖아요. 실내도 그렇고 이 바깥쪽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이 하차감 같은 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딱 타고 내릴 때 웬만한 슈퍼카 시승할 때보다 조금 더 쳐다봐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봐도 정말 특이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8단에 고정을 해보면 약 1600에서 16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엔진의 회전 같은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연비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연비가, 공인연비가 두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톤이 훨씬 넘습니다. 2.5톤 가까이 가는 이 4륜구동 차량에서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은 4기통 디젤 터보 엔진 치고는 좀 마일드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기음은 다소 좀 밋밋합니다. 듀얼 더블 타입으로 뽑아냈으면 조금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오프로더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오프로드에서 오프로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기음은 조금 밋밋하고 엔진 회전 질감 자체는 굉장히 좀 박진감이 넘칠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인제니움 엔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또 인정하는 대표적인 디젤 엔진 중에 하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섰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리 조절 같은 것들도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이죠. 생각보다 제규 랜드로버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셋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가속보다도 감속이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어떤 거부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에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도 랜드로버 제규어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해상도도 좋고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12.3인치의 고해상도 와이드 타입의 클러스터, 10.25인치의 고해상도 와이드 타입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프로더의 이런 장비는 저는 조금 사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은 클래식한 느낌의 아날로그 감성이 들어있는 계기판을 선택을 해줬으면 조금 더 차량의 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롤하고 피칭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SUV의 이 정도 크기의 차고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제어가 잘 돼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고 또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렁울렁 뒤뚱뒤뚱이라기보다는 쫀득쫀득하면서도 바닥에 이렇게 꽉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살짝살짝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이런 느낌으로 전달되고요.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고음, 중음, 저음대가 탁탁탁탁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저음에서의 이 탄탄한 느낌이 좋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순정 오디오에서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울림통이 좋다고 그러죠. 이 친구가 울림통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웅장하고 꽉 찬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횡풍이 조금 있는 편인데 시속 100km가 조금 넘어가니까 A필러 쪽에서 풍자름 같은 것들이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나 일반적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크게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소음 부분이 거슬리지 않았는데요. 횡풍에서는 아무래도 이 A필러가 좀 서 있는 친구다 보니까 풍자름 같은 것들이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오프로드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런데 고속주행 안정감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120, 130, 150 이상 밟았을 때도 차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 버텨주고요. 그렇게 달리다가도 급브레이크 같은 거 딱 풀브레이킹 테스트 해보면 바로 촉촉 가라앉아 주기 때문에 일단 달리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편안한 느낌이 좋고요.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더라도 휠베이스가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간감, 특히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 그리고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간에 있어서의 만족도,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안전시야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터널 안에 들어와 봐도 노면 소음 같은 거 굉장히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시멘트 도로거든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 가지고 여기 달려서 달려보면은 약간 거슬리는 듯한 느낌들이 노면에서 올라오거든요. 특히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지익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오는데 디펜더의 하체 쪽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 파충 유리가 아닌데도 측면에서의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은 잘 제어가 되고 있죠. 조용합니다. 순간적으로 킥다운을 했을 때 팍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은 아무래도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탄력을 받고 나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탄력을 받았을 때의 치고 나가는 느낌은 딱 좋은 것 같아요. 화살을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놨을 때 축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너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4륜구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셰시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스펜션의 세팅도 상당히 앞서 있고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이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T맵입니다. 인터페이스 자체도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고요. T팩 연결도 잘 되고 길도 잘 찾고 너무 편리합니다. 또 이 완성도가 안쪽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T맵으로 딱 연동을 해주니까 너무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순정형으로 딱 연결이 되니까 클러스터 안쪽에 맵을 연결을 해줄 때도 T맵 그대로 연결돼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5m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산타페만 한 것 같아요. 4m 70, 4m 80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동성이나 순발력 같은 거에 크게 부담은 없고요. 안쪽에서 느끼는 공간감은 굉장히 큰데 실제 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주행, 특히 골목길이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 주차 같은 거 하실 때도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의 2리터 디젤 터보 엔진, 인제니움 엔진이죠. 이 엔진은 힘도 좋지만 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도심 주행을 하다 보면 소음이나 진동 부분이 좀 거슬리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체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엔진 자체가 그렇게 소음이 심하거나 진동이 심한 편은 아니죠. 고속주행을 할 때는 조금 아쉽게도 느껴졌는데 도심주행에서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S모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서 킥다운 했을 때 확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터보렉 같은 게 이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 킥다운을 해보면 약간 느껴지긴 했는데 도심주행에서는 그냥 확 밟으면 밟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디젤 엔진 치고는 터보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만족도가 좀 있죠. 프레임바디 디펜더 매니아 분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좀 투박하고 그런데 오프로드 성능이 또 워낙 좋고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이 정이 가는 디자인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완전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죠. 모노코크 바디죠. 거기다가 외관은 레고 블록 같이 생겨서 이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세대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디펜더가 현실이나 이 미래의 수요를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과감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가 굉장히 좀 높은 차가 아닌가 싶어요. 실내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 재질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여기가 스포크 타입인데 이 스포크들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컬러도 이상한 것 같고 재질도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화면에 굉장히 좀 개성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토홀드가 내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좀 독특합니다. 벤츠랑 포르쉐 일부 차량들에서 확인이 되는 족동식이죠. 별도로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전자식으로 컨트롤 해주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밟아주면은 홀드가 잡힙니다. 사이드 미러가 트럭 같습니다. 가장 비슷한 차량은 아마
지프 랭글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시야가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고맙습니다.